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렌디된 김쌤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비질라인 치료를 하시게 되면요, 치과에서 사진도 찍고 치아본도 뜨고 해서 이제 자료를 다 체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댁에 가시게 되면 장치가 그냥 지절로 만들어져 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중간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과 의사들의 역할이 별로 없지 않을까? 내지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체득하신 다음에 교정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훨씬 더 인비질라인 치료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비질라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치과에서 만들고 가신 다음에 그 자료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 업로드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이 작성이 되면 클린책이라고 하는 CAD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클린책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클린책을 오케이 승인을 하게 되면 저기 먼 나라에서 외국에서 얼라이너 즉 장치가 배송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처방전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사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들어와서 보면 이제 처방전 완료하기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됩니다. 네, 이제 환자분의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환자 유형을 저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성인, 청소년,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자, 환자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옵션을 선택하게 되죠. 제품 옵션. 그래서 인비질라인 퍼스트 클리어 얼라이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비질라인 퍼스트 클리어 얼라이너를 이제 선택하게 되죠. 인비질라인 퍼스트 컴프레hen시브 패키지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18개월의 무제한 추가 장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인비질라인 퍼스트 치료는 이제 18개월 동안 치료가 진행되고 그 18개월 동안 장치를 2번을 만들든 5번을 만들든 관계없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인비질라인 퍼스트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비질라인 퍼스트는 미맹출 연구치가 3분학에서 2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를 보면요, 치료해야 할 악궁, 어떤 걸 치료할 것이냐, 윗니만 할 것이냐, 아랫니만, 아래 위로 같이 할 것이냐. 두 번째, 이제 이를 움직일 건데 못 움직이는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어태치먼트가 철사 교정의 브라켓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안 붙이고 싶은 치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방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앞니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앞으로 내볼 것인지, 그리고 송곳니를 앞으로 보낼 것인지 뒤로 보낼 것인지, 앞뒤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앞뒤 관계가 앞니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오버젯이라고 해서 수평 비계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죠. 앞뒤로 물어봅니다. 이제 다음 뭐겠어요? 수직적으로 물어보겠죠? 위아래로. 위아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앞니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어금니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아래로 어금니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바이트 램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 램프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정중선, 중심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쪽 중심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 중심선을 좌우로 움직일 것인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좌우 폭이죠. 폭. 이제 횡적인 관계에 있어서 폭을 넓힐 것인지 줄일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3차원적으로 다 물어보죠. 장난 아니죠. 안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다 평가를 했어요. 앞뒤, 수직적인 거, 좌우 폭까지 다 얘기했죠. 자,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공간이 있는 거 혹은 치아가 삐뚤삐뚤한 것을 이를 빼지 않고 할 것인가, 이를 빼고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빼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악궁 확장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클라인, 앞으로 뻗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IPR, 치간 삭제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삐뚤삐뚤함을 발치를 해서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냉출하는 치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정과 선생님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처방전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고요. 이 처방전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교정과 의사들이 처방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는 모습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비즐라인 퍼스트 치료로 이제 들어와서 하나씩 이제 처방전을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카테고리가 치료해야 할 악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악궁, 즉 위쪽을 할 건지 아래쪽을 할 건지를 선택해서 양악을, 이 경우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악을 누르고 이제 다음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치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라고 해서 이제 브릿지가 있다든지, 즉 이를 이제 깎아서 씌운 거죠. 옆에 연결해서. 유착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뼈에 완전히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도 완전히 뼈에 이제 임플란트 그 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동이 제한이 있는 치아, 즉 브릿지가 있다든지 유착지가 있다든지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치아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인비즐라인 치료도 투병장치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근데 이제 어린이, 지금과 같은 이런 인비즐라인 퍼스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가고, 실제 이 환자의 경우에 맞게끔 이제 없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되어 있죠. 어태치먼트는 임상 환경 설정에서 이제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치아 이동에 필요한 어태치먼트를 자동으로 배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어태치먼트 배치를 원하지 않는 치아가 있는 경우 이제 아래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태치먼트 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라운이 되어 있다든지 치아를 좀 움직일 필요가 없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면 거기는 어태치먼트가 안 붙어요. 그 어태치먼트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태치먼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한 번 더 내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위에 어태치먼트가 붙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유발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태치먼트를 배치를 원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6번 이 치아 위치에 어태치먼트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태치먼트를 자동으로 배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전후방 이제 AP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 랩트는 오른쪽 왼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대구치 관계만을 개선하기 원한다면 이 이쪽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견치와 대구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견치 및 대구치 관계를 클래스 1으로 선택하고자 하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고요. 이 클릭에 따라서 이제 치아 이동 옵션을 다시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 이동 옵션은 뭐 IPR을 한다든지 클래스 2, 클래스 3 교정 시뮬레이션, 즉 고무줄을 이용한 장치를 쓴다든지 시간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무줄을 어떤 위치에 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아를 어떤 식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순차적 원심 이동 이렇게 해서 이제 Sequential Distalization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 컷이라고 해서 이 프리시전 컷을 이용하면 고무줄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줄을 어떻게 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시전 컷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고 하면 이걸 눌러보면 버튼 컷아웃, 고무줄 후크,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치아에다가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하거나 수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버튼 컷아웃, 여기는 이제 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인비즐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악 전진 이동이라고 해서 MA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악교중 수술 시뮬레이션, 이제 소아 어린이 환자를 악교중 수술하진 않겠죠. 그래서 송곳니하고 견치, 그 다음 대구치, 어금니를 클래스 1, 1급으로 교정하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고무줄을 나는 걸겠다. 그리고 순차적 원심인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